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군론의 역사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론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룹 티어리. 혹시 화학에서 군론을 배우지 않았나요? 화학에서도 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물리에서도 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군론의 뿌리는 수학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학과에 가시게 되면 현대대수학 또는 추상대수학이란 걸 배우게 됩니다. 그 안에 군론이 있죠. 수학과에서 배우게 될 때는 정의를 먼저 배우고 그리고 정리를 학습하는 식으로 합니다. 정의란 건 약속이죠.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먼저 배우고 그 안에 성질들을 탐구하는 거죠. 물론 이 과정 중요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군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수학자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엄밀성에 기대서 나온 게 아니라 일단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도구를 개발한 다음에 그 도구의 수학적이죠. 수학적 도구에 해당하는 그 엄밀성을 다시 한번 찾는 과정에서 군론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군론이 나오게 됐을까요? 그 과정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수학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한 인간이고 그리고 정의부터 하면 약간 뭔가 딱딱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형식주의적, 구체적인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알고 나면 자신이 마치 그 안에 고민을 하는 수학자가 돼서 그리고 그걸 발견했을 때 그 경외감이 느껴질 겁니다. 이번 시간은 바로 군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군론이 왜 나오게 되는지 알아보죠. 군론의 역사는 결국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바로 오차 방정식의 일반회가 있는가? 이걸 찾는 과정이죠. 이 과정 속에서 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오차 방정식. 그렇죠. 차수가 오차인 거죠. 일반회가 있어요? 아니면 6차 방정식은 일반회가 있나요? 7차 방정식은요? 자, 이 과정. 자, 이에 대한 답은 바로 없다입니다. 5차 방정식의 일반회 없습니다. 그리고요. 맞아요. 5차 이상의 방정식의 일반회가 없다는 걸 또 밝힌 사람이 바로 갈루아입니다. 5차 이상, 6차, 7차, 8차, 9차, 10차, 100차, 억차, 일반에 없습니다. 자, 이걸 최초로 밝힌 사람이 바로 갈루아고요. 이게 바로 군론을 이용해서 이분이 군론을 이용해서 발견했죠. 그렇죠. 5차 방정식의 일반회가 있는가? 없다. 처음에 밝힌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체의 확대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그건 좀 이따 알아볼게요. 자, 그런데 그럼 5차 이상은? 그리고 그 기준은 뭐가 기준인데 일반회가 있고 없고를 가릴 수 있는가? 이게 바로 갈루아죠. 군론을 이용했습니다. 이 부분만 아셔도 됩니다. 군론이 왜 나오게 됩니다. 바로 5차 방정식에 일반회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왔다. 결론은 없다. 그 위에 것도 없다. 이걸 군론으로 증명을 한 거죠. 수학은 증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으면 없는 게 왜 없는지 그것까지 증명을 해야 되고 있으면 있는 게 왜 있는지 그것도 증명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수학이에요. 엄밀성이 확실하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표준형으로. 여기 0으로 딱 놔도 되죠. 자, 다 이쪽으로 이항하면 되니까 ax 플러스 b는 0입니다. 자, 요거는요. x로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다. 이런 게 일반해죠. 그러니까 여기 개수가 어떤 게 들어가든지 요 일반해를 알면 개수를 다 넣어서 근을 다 구할 수 있죠. 모든 근을 구할 수 있는 게 일반해입니다. 1차 방정식, 즉 차수가 x의 차수가 1차죠. 자, 이럴 때 일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의 표준형은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근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근의 공식이죠.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바로
2차 방정식이죠. 자, 일반 해요. 일반 해니까 여기에 뭐 1, 2, 3이 들어갔으면 각각 A, B, C에 1, 2, 3을 넣으면 그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일반해의 의미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3차 방정식에 일반해가 있나요? 네, 맞아요.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예전에 아주 대단한 수학자분들이 발견했죠. 자,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러한 과정으로 엄청 복잡하죠? 당연히 외우기도 힘들고. 자, 이거 외울 수 있어요? 외우기 힘들죠? 굉장히 복잡하게 썼는데 결국은 대수적인 방법으로 결국 표현이 가능하네요. 일반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맞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결국은 일반해가 있는 것입니다. 1차도, 2차도, 3차도 일반해가 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네요. 자, 참고로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1차는 해 자체가 뭐예요? 그렇죠. 그냥 이거죠. 자, 2차를 볼까요? 해 자체에 루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2제곱근입니다. 자, 3차는요. 3차는 바로 여기 보면 그렇죠. 3제곱근이죠. 그럼 4차 물어볼게요. 4차 일반에 있을까요? 4차 일반에 있을까요? 네, 4차도 일반해가 있습니다. 구하는 게 훨씬 더 어렵겠죠. 예, 겨우겨우 해가지고 결국 구했어요. 일반해가 있다는 걸 수학자들이 알아냈죠. 여기에 진짜 온 평생을 바친 수학자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일반해가 있고 그거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알겠죠? 얘는 4제곱근이겠죠? 그쵸? 나옵니다. 라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5차 방정식도 뭐 시간만 오래 걸리지 어렵기만 하지 결국은 해가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5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일반해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특정한 방정식, 특정한 5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반해는 나오지 않았던 거죠. 5차부터. 그러면 수학자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 5차 방정식 해가 왜 안 나오는 거야? 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해는 있는데 5차 방정식의 해는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못 구한 것보다 뿐이다. 두 번째는 5차 방정식의 다시요. 자, 5차 방정식의 해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구하는 기술이 없을 뿐이다. 결국엔 나온다. 이 방향으로 생각하는 수학자와 아니 5차 방정식은 일반해 자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아무리 해도 안 구해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차 방정식도 겨우겨우 구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건 안 구해져 이런 거요. 그런데 수학자들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5차 방정식 일반해가 있다면 있는 이유가 뭐지? 없다면 없는 이유가 뭐지? 그걸 증명까지 해야 돼요. 수학은요. 되게 신기하죠. 자 그냥 그 해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증명까지 해야 된다고요. 이런 문제점에 복잡했습니다. 5차 방정식도 못 구했는데 6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알 수 있었을까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겠죠. 자 이런 문제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잠깐만요. 자 첫 번째 바로 수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풀 수 있겠네. 왜냐하면요 우리 2차 방정식 우리 고등학교 때에서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배우지 않나요? 그쵸? 배우죠?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워요. 자 바로 이거죠. 2차 방정식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그는 알파 베타인데요. 자 알파 베타이면 이 알파 베타는 뭐예요? 그렇죠. 이런 근이 더하기면 개수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개수죠. 앞에 붙은 게 개수니까요. 자 이런 관계가 있다. 또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런 근과 개수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근을 더할 때는 a분의 b고 근을 곱할 때는 개수는 a분의 c이다. 이걸 알게 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근과 개수의 관계가 나오는 이유는요. 바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요. 실제로 2차 방정식에도 근과 개수의 관계가 나오지만 3차 방정식도 근과 개수의 관계가 나오고요.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개수의 관계로도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 3개가 있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개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근과 개수의 관계를 통해서 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 그렇죠. 3차 방정식은 알파, 베타, 감마가 있겠죠. 2차 방정식은 알파, 베타였다면 3차 방정식은 해가 3개잖아요. 4차 방정식은 해가 4개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참고로 가우스의 대수학 정리를 같이 알아볼게요. 그냥 이거예요. 3차 방정식은 근 몇 개 있다? 3개 있다. 4차 방정식은 근 4개 있다. 5차 방정식은 근 5개 있다. 그러니까 n차 방정식은 근이 n개 있다. 이게 가우스의 대정리거든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은 근 2개 있어가지고 알파, 베타로 놓고 그 관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3차 방정식도 근이 있겠죠. 4차 방정식도 있겠죠. 그렇죠. 5차도, 6차도. 그럼 근이 있네요. 자, 해가 있습니다. 근이 있습니다. 근이라는 건 해죠. 자, 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우스의 대정리는 해 자체는 있어요. 고차 방정식도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다 해가 있어요. 그것도 5차는 5개, 6차는 6개, 7차는 7개 이렇게 n차면 n개의 해가 있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 바로 가우스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그냥 해가 아니라 일반 해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개수를 이용해서 통용되는 바로 이러한 해들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려고 그러한 일반해의 관계를 보려고 처음에 나온 게 바로 근과 개수의 관계였던 거죠. 결국 이 근은 개수 이것과 관계있고 이거 근은 이 개수와 관계있고 근과 개수와 관계가 있네요. 자, 그래서 그렇죠. 근은 개수를 이용해서 풀었죠. 자, 그래서 바로 이게 맨 처음에 도입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2차, 3차, 4차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알면 5차도 근과 개수의 관계를 통해서 일반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바로 대칭식론입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근이라고 했잖아. 알파, 베타. 지금은 2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2차 방정식 근. 자, 두 개가 있죠? 자, 이거에 대한 걸 보면, 자, 요거 두 개를 바꿔도 베타 플러스 알파가 되죠? 그럼 바꾸면. 자, 이렇게 돼도 뭐예요? 같죠? 알파 플러스 베타나 베타 플러스 알파나 값이 같죠? 이런 걸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 밑에서처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둘을 알파 베타로 바꿔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자, 이것과 이거는 같나요? 아까 베타 플러스 알파는 서로 같잖아요. 이거는 같나요? 이거는 같지가 않죠. 그쵸? 같지는 않은데 정확히 말하면 부호가 반대죠.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해줘야지 같아지죠. 그쵸? 이런 걸 교대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에서 배우는 학문이 바로 대칭식론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이론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근과 개수의 관계로 못 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변형시켜서 대칭식론이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이걸로도 못 풀었어요. 아니, 있는지 없는지도 다 모르고 일반해도 안 구해주고.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치환수학입니다. 자, 여기 보시나요? 자, 여기 치환수학이 있는데요. 치환수학도 비슷합니다. 아까 전에 이게 바꾸는 거라고 했죠. 이 바꾸는 거 자체를 우리가 치환이라고 놓을 수도 있겠죠. 이 치환에 초점을 맞춘 게 바로 치환수학입니다. 자, 이런 게 발달을 하게 되죠. 자, 치환수학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보면 알파, 베타가 있죠. 이 알파가 그냥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된다고 해봅시다. 이걸 우리가 자리를 1, 2 자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1, 2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걸 1로 놓고 이걸 2로 놓으면 바꾸지 않았죠. 그래서 얘가 1,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치환수학이에요. 자, 밑으로 같이 볼게요. 이번엔 알파가 베타가 되고 베타가 알파가 되네요. 그러면 1, 2라고 놨던 게 1, 2라고 여기다가 놨던 게 1, 2라고 놨던 게 뭐가 돼요? 그렇죠. 2, 1이 되죠. 이해돼요? 뭐 알파, 베타라고 놨는데 그러니까 어떤 숫자나 괜찮다는 거예요. 1, 2로 하면 여기가 2, 1이 되겠죠. 그게 나타난 게 이겁니다. 알겠죠? 숫자로 대표를 정한 거예요. 자,
이게 추한 수학이에요. 좀 더 알아볼게요. 자, 이번엔 이렇게 볼게요. 우리 사다리 타기죠? 이 사다리 타기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번에 1, 2, 3이에요. 1, 2, 3이 있으면 여기 1이 사다리를 타면 여기가 1, 2가 사다리 타면 여기가 2, 여기가 3이네요. 자, 요거를 우리가 추한 수학으로 나타내면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위에 있는 게 1, 2, 3, 밑에 있는 거 2, 3,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밑에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러면 2, 3, 1 이렇게 돼 있는 거 이어서 또 사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2는 이렇게 해가지고 2, 그리고 3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3, 여기가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타낸 게 이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 부분 없애고 이걸 합쳐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더하고 요거 없애고 하니까 이게 이거랑 같다. 이런 게 추한 수학이에요. 그렇죠? 처음과 마지막이 같죠. 자, 이런 게 추한 수학인데 이 분야가 발달하게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보고 그리고 이제 대칭신론을 보고 추한 수학까지 왔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오차 방정식의 일반회가 있는가 요걸 보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계속 관점을 조금씩 바꿔서 이런 관점으로 하면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대칭신론이랑 관점으로 하면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추한 수학이랑 관점으로 하면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생긴 거죠. 보는 관점에 따라 어떻게 하면 일반회를 구할 수 있을까? 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라그랑지 분해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라그랑지가 나오는데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자, 여기 보면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생각해볼까? 이 알파란 건 사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걸 계산하면 이게 나오잖아. 그쵸?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자, 요것도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서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그게 라그랑지 분해식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라그랑지 분해식은요. 바로 이겁니다. 근을 연산한 식, 근을 4차 연산.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연산한 식을 우리가 라그랑지 분해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근 갖고 계속 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근과 계수하는 관계는 결국 근은 개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결국 x는 a분의 b 개수잖아요. 근은 개수잖아요. 여기도 근은 개수로 나타냈잖아요. 근은 개수로 나타냈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고요. 또요, 그 근을 그러면 서로 바꿔볼까? 해보니까 그런 성질이 있네. 이 성질을 찾아낸 거고요. 그리고 추한 수학은 근을 바꾸는 방법 그 자체와 자체를 연구한 거고요. 라그랑지 분해식은 자, 이것도 근을 이용한 거죠. 근의 사칙 연산을요. 그래서 예를 들어 L1 라그랑지 1을 알파 플러스 베타, L2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 2차 방정식에 관련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요, 라그랑지 분해식은 이걸 통해서 이제 추한 수학과 연결을 시켜서 근을 구하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근의 4차 연산식을 통해서 추한 수학을 통해서 근을 구하는 원리를 배발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모르더라도 이게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하면 근을 구하는 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역으로 하면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인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구하고 그리고 대칭식론을 구하고 그리고 추한 수학을 하고 그리고 라그랑지 분해식 이런 게 한 거예요. 자, 각각은 결국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 도구로 현재도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결국 각각이 이제 다른 수학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워요.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나오게 된 이유는 그렇죠. 바로 오차 방정식의 일반회가 있는가 이걸 찾아보려고 나온 거. 그래서 이 분야가 발전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아쉽게도 자, 이 첫 번째 요걸 뭉뚱겨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차 방정식의 일반회를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다고요. 구할 수는 아예 없었고 이런 게 일반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고요. 알겠죠? 결국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 각각의 엄밀성이 되게 필요하니까 얘네가 따로따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얘도 중요하고 원래는 이걸 알기 위해서
처음에 도입이 됐는데 이 자체에 엄밀성이 있어야 이걸 뭐 적용을 시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란 게 되게 그런 게 얘가 처음에 나왔어. 얘를 위해서 나왔는데 이 자체에 엄밀성이 있으니까 얘가 따로 발전하고 얘가 따로 발전하고 얘가 따로 발전하고 얘가 따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 그러면 오차 방정식의 일반화가 있는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드디어 나옵니다. 증명을 했겠죠. 바로 누가? 아벨이요. 아벨이 바로 체의 확대를 통해서 뭐의 확대? 체의 확대를 통해서 아벨이 나옵니다. 체는요, 여기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칙 연산이 되는 어떠한 그 집합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사칙 연산이 되는 집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리수체, 유리수 있죠. 유리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이제 닫힘이 성질이 만족이 되거든요.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무리수체, 뭐 이런 거. 실수체, 뭐 이런 거. 알겠죠? 동형 함수, 즉 치환의 집합을 우리가 군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치환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 한다? 군이라고 해요. 자기 동형 함수의 집합을 뭐라 한다? 군이라고 해요. 치환의 집합을 뭐라 한다? 군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 기하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면 대칭 이동이나 마찬가지예요. 치환은 뭐랑 같다? 대칭 이동과 같고요. 이 말은 함수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동형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치환에 집중을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군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체의, 아까 전에 뭐 실수체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죠. 그것의 자기 동형 함수란 게 뭐예요? 자, 물어볼게요. 함수란 건 바로 이 집합과 이 집합이 있을 때 여기서 여기로 가게 하는 그 경로를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많이 알죠? 펑션. 자, 그게 함수인데요. 자, 그럼 다 자기 동형 함수가 뭐예요? 네, 치환과 어떤 관련성이 있죠? 자기 동형 함수가 치환이라고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실제로 자기 동형 함수는 뭐냐면은 이제 준 동형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면서 자기 자신의 집합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예요. 자, 준 동형 함수는 그럼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자, 여기를 볼까요? 자, 이게 바로 준 동형 함수입니다. 준 동형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산 구조가 유지되는 과정이요. 자, 여기 보면 자, 이게 집합이거든요. 자, 이 집합인데 이거는 그 연산입니다. 연산. G 안에서의 어떤 연산을 말하는 거고요. 이건 H라는 집합 안에서의 연산을 말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얘는 별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되면 되는데 이 연산은 뭐예요? A랑 B의 연산이죠. 얘랑 연산을 해봐요. 연산해보면 뭐가 나온다고 해봐요. 알파가 나온다고 해봐요. 자, 지금 그게 이 과정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뭘 나타내요? 네, 이게 C를 나타내죠. 얘는요. 얘는 이렇게 해봐요. F 이렇게 해봐. 다. 그럼 뭐 나타내요? D를 나타내죠. 자, 그럼 얘와 얘 이 연산을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어떤 베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얘와 얘는 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얘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랑 이 안에 연산체계를 통해서 나온 알파랑 여기서 나온 C랑 D랑 이 연산체가 서로 달라요. 이 연산체계를 통해서 나온 베타랑은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요? 어떤 관계성이? 맞습니다. 바로 함수 관계가 똑같이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준동형 함수이고요. 준동형 함수에다가 1대1 대응, 하나당 하나씩 대응되고 또 그리고 그 안에 자기로의 함수, 자기 위로의 함수. 그러니까 여기가 H가 아니라 G였으면 이게 갑자기 또 G로 바뀌는 거예요. G로. 이렇게 되면 이 세 가지 합쳐서 우리가 자기 동형 함수라고 합니다. 되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한데 딱 봐도 뭐예요? 자기가 자기 걸로 바뀌네. 자기가 자기 걸로 바뀌네. 맞죠? 그리고 닫힘 성질이 있네. 1대1 대응이네. 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치환이랑 같죠. 치환은 이렇게 바꿔도
이렇게 바꿔도 어쨌든 자기가 자기 걸로 바뀌는 거죠. 전체로 보면. 자, 이걸 기하학적 표현으로 대칭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자기 동형 함수와 근의 공식, 즉 일반화끼리는 어떤 관계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표현한 게 바로 군론입니다. 결국 군론은 자기 동형 함수의 집합. 군은 자기 동형 함수의 집합을 말합니다. 치환의 집합인 거죠.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이게 별표 쳐야지. 군이란 건 결국 치환의 집합입니다. 대칭 이동 방법의 집합이고요. 자기 동형 함수의 집합인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3차 방정식을 예로 해볼게요. 알겠죠?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너무 주소를 잘 잡아야지. 자, 여기 보면 이제 군론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군론은 바로 5차 방정식에 일반회가 있는가, 또 고차 방정식에 일반회 또 있는가, 없으면 그 이유는 뭐지?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위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에는 다 근과 계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요. 자, 그걸로 하니까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대칭식론을 이용하고요. 그거 잘 안 돼. 그런데 이거 바꾸는 거. 이게 치환수학이거든요. 자, 그걸 이용하고요. 잘 안 돼. 자, 잘 안 되니까 또 근을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또 치환수학도 이용해가지고 한 게 바로 라그랑지 분해식입니다. 라그랑지 분해식은 바로 근의 사칙 연산식을 말하고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죠. 자, 이런 거랑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근을 구하는 원리를 실제로 밝혀냅니다. 2차 방식이 이런 식을 해가지고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라그랑지라는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라그랑지 정리라는 걸 또 한번 생각을 하죠. 라그랑지 정리는 결국 뭐 이런 건데 이건 군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뭔가 힌트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결국 군으로서 다시 한번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이걸로 해서 일반회를 구할 수 없었어요. 일반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고요. 그런데 체의 확대를 아벨이 하면서 바로 5차 방정식 분해체는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그게 체의 확대가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은 그렇죠. 일반회를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해결되고요. 두 번째는 해결이 아직 안 됐죠. 근데 바로 여기를 갈로아가 본 거예요. 갈로아가 이걸 다 배우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이거는 결국 치환이란 게 진짜 중요하구나. 치환이란 게 중요하구나. 이걸 함수로 표현하면 자기 동형 함수구나. 체란 것도 중요하네. 자, 보세요. 뭐가 중요하다? 치환이 중요하다. 결국 다 치환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체가 중요하다. 그러면 합쳐서 체의 치환, 다른 말로 체의 자기 동형 함수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것과 바로 근의 공식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바로 군론입니다. 그렇다면 군이 무엇일까요? 군이란 거는 바로 이러한 자기 동형 함수의 집합을 우리가 군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치환의 집합, 또 기하학적으로 얘기하면 대칭 이동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3차 방정식은 이미 일반회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지 이미 구했잖아요. 그런데 군으로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3차 방정식이 있는지, 그 일반회가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 이 과정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 이 과정을 알면 나중에 5차 방정식도 군을 이용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3차 방정식 뭐 근은 있지만 이걸 군으로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3차 방정식은 군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근 몇 개?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군에, 자, 중요해요. 자, 해가 3개가 있다는 얘기죠. 근이 3개가 있다는 얘기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치환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죠. 바로 근의 치환, 이 3개의 근의 치환, 즉 해의 치환에 초점을 맞추고 이 치환 방법을 모은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군입니다. 치환 방법을 모은 게 뭐라고요? 군입니다. 그런데 치환 방법을 모으는 게 군인데, 특히 지금 우리가 해 있잖아요. 해. 그 근의 치환 방법을 모으는 겁니다. 알겠죠? 주소 잘 잡아야 돼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3차 방정식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해의 어떤 치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우리가 모은 것, 그걸 군이라고 놓은 거죠. 알겠죠? 그걸 군이라고 놓고 하는 겁니다. 이걸 몇 차 대칭군이라고 하냐? 3차 대칭군이라고 합니다. 3차로 하는 건 해가 몇 개니까? 3개니까요. 3차 방정식 왜 해가 3개예요? 그렇죠. 가우스의 대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3차 방정식은 해가 3개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그거를 우리가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모형은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여요?
자, 여기 삼각형이 있어요. 대칭구인데요. 이건 삼각형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1, 2, 3이 있죠. 보이시나요? 몇 글씨 있다? 1, 2, 3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1, 2, 3 지금 1, 2, 3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각각의 해에 해당합니다. 그냥 표시인 거죠. 표시. 자, 그러면 자, 1, 2, 3이 있는데 자, 이것의 치환 방법은 몇 개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 세 개의 근의 치환 방법은 몇 개가 있을까요? 그걸 모은 게 군이니까요. 자, 그걸 치환 방법 몇 개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죠. 아까 전에 라그랑지 정리에 의해서 n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다항식의 치환 방법이 몇 개가 있다? n 팩토리얼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세 개의 근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다항식, 세 개의 근으로 이루어진 이거는 몇 팩토리얼? 그렇죠. 3 팩토리얼. 세 개니까 3 팩토리얼. 자, 치환 방법은 결국 세 개가 있단, 세 개가 아니라 3 팩토리얼 개가 있다는 얘기고, 이 방법은 바로 6가지라는 얘기죠. 실제로 6가지 치환 방법. 다른 말로 대칭 이동, 다른 말로 자기 동형 함수가 몇 개 있다고요? 6가지가 있습니다. 3 팩토리얼. 자, 그 6가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움직이지 않는 거. L은 뭔가 뭐 파는 사람 같은데 말투가. 그렇죠. 이제 아무튼 천천히 할게요. 자, L은 바로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밑에는 1, 2, 3.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게 뭐예요? 치환수학이죠. 아까 전에 말했던 바로 이것이 바로 치환수학이죠. 바로 이것이 여기도 있습니다. 가게집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리듬을 타는지 알겠어요. 이게 목이 많이 상하네요. 목이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니까 목이 이렇게 쉬거나 이러니까 리듬을 타면서 말하게 돼요. 자, 아무튼 같이 볼게요. 자, 그걸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걸 우리가 L로 놓고요. 자, 1, 2, 3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냥 1, 2, 3이라고요. 알겠죠? 자, 이제 120도 회전을 합니다. 120도 회전을 하면 우리가 그걸 로테이션 R로 놓고요. 자, 이거는 1, 2, 3이 자, 120도 회전해봐요. 요거를 120도가 뭐예요? 자, 요게 120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돌려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죠? 그쵸? 그 말은 뭐예요? 그렇죠? 1이 반대로 회전해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회전해봐요. 이렇게 하면 1이 어디로 가고 3으로 가고, 그리고요 2가 1로 가고 3이 2로 가네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240도 회전을 해볼까요? 자, 이거를 한 번 돌리고 또 돌려봐요. 그럼 1이 어디로 가요? 그렇죠. 2로 가죠. 3이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그리고 1이 어디로 가요? 2로 가죠. 자, 그겁니다. 그래서 나타낸 게 두 번 말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나타낸 게 바로 이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나오고요. 또 다른 치환 방법, 자기 동형 사상 뭐가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걸 종이라고 놓고 이걸 접는 거예요. 접으면 1은 그대로 있죠. 1, 1. 그리고요 2는 3으로 가고요 3은 2로 갑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누면 바로 이렇게 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여긴 2였는데 2는 고정이고 1은 3, 3은 1로 갑니다. 자, 이게 치환 방법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누면 바로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자, 여기 뭐야? 3이죠. 3은 고정, 나머지는 바뀐다. 자, 이게 된 거죠.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치환 방법이 3이란 건 아까 전에 라그랑지 정리에서 나오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치환을 다른 말로 우리가 기하학적 표현으로 대칭 이동이라고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하는데 갑자기 대칭군이 나온 거예요. 대칭 이동, 치환과 같은 얘기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자, 이걸 뭐라 한다? 이거를 자기 동형 함수적으로 나타내면 이게 바로 무슨 함수? 그렇죠. 이게 자기 동형 함수인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3팩토리얼 6가지가 나왔죠. 이 6가지 치환 방법, 즉 대칭 이동, 즉 자기 동형 함수를 모두 모은 것을 뭐라 한다? 바로 군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군이라고 해요. 그리고요, 이해되시죠? 별표. 이걸 뭐라 한다? 군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요, 연속적인 대칭 이동, 이걸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애가 120도까지 회전. 그러니까 얘랑 연산을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 240도 회전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접는 것까지 할 수 있죠. 그럼 얘에서
얘 했다가 얘를 한 거니까 그러한 연산 방법까지 연속적인 대칭 이동, 한 번만 대칭 이동한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연산, 중간 과정 연산을 우리가 별표로 표시하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 모든 것 한 개의 바로 군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이걸 뭐라 한다? 군. 우리가 군의 성질 뭐 이게 있죠. 자, 연산에 대해 항등원, 여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게 바로 이 안에서 사실 해결이 다 돼요. 이 안에서.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3차 대칭군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대칭군이니까 이거를 symmetry 대칭의 영어로 뭐야? symmetry 뭐라고? symmetry라고 합니다. 그리고 3차니까 S3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S3인 거예요. 보이세요? S3 군이 나왔는데요. 근데 군이 뭐라고 했죠? 군은 바로 대칭 이동을 모은 것입니다. 즉 치환인 애들을 모은 것이죠. 치환인 게 6개를 모으는 게 군인데 L 그리고요 R 그리고요 S, A, B를 모은 게 바로 그 집합이 군이죠. 모았다는 얘기는 집합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모은 게 군입니다. 알겠죠? 시메트리 그립이고요. 자,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진짜 군인지 곱셈표라는 걸 이용합니다. 이걸 우리가 연산표라고도 하고요. 이걸 곱셈표라고도 해요. 이 전체를 곱셈표로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걸 알면은 그 안에 항등원, 여건, 결합법칙이 있고 심지어 닫힘 성질까지 있습니다. 닫힘 성질은 당연히 있겠죠. 자기 동형 함수니까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걸 해보면 있어요. 항등원 어디 있어요? 항등원 바로 L이 항등원입니다. 아까 전에 정지되어 있는 게 항등원이죠. 자, 그리고요 뭐 여건 이런 것도 다 보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 개예요. 이 세 개라는 얘기는 닫힘 형질이 되는 거고요. 또 결합 법칙도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군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지금까지 여기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래. 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얘기를 했죠. 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 자, 이걸 통해서 이거를 뭘로 바꾸자? 그렇습니다. 여기 중에서 뭐에 초점을 맞추자? 바로 치환에 초점을 맞추자. 치환 다른 말로 이걸 자기동형 함수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체의 자기동형 함수. 이게 바로 치환이고 이걸 바로 대칭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게 바로 근의 공식, 즉 일반회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 나오는데요. 근이 몇 개라고요? 3개라고요. 그 3개짜리의 치환 방법을 모으는 건데 그거 우리가 대칭 이동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S3로 놓고요. 바로 그게 symmetry 3인 거죠. 그게 바로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러면 그 라그랑지 정리에 의해서 3팩토리얼이 나오겠죠. 3팩토리얼이 나오니까 6개가 나옵니다. 대칭 이동이요. 치환이요. 바로 자기동형 함수가요. 그 6개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나온 거죠. 그럼 그 6개를 우리가 하나로 모은 걸, 그 6개를 하나로 모인 걸 뭐라 한다? 바로 군이라고 한다. 그걸 뭐라? 군. 대칭군. 그래, 자, 군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연산이라는 표현도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얘 하나하고 끝이 아니겠죠. 얘 했다가 얘하고 또 얘 했다가 얘하고 또는 얘 했다가 얘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것까지 생각하기 바로 연산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게 군이라는 얘기고요. 3차 대칭군 바로 시메트리의 S를 쓰고요. 3은 그 3차를 의미합니다. 해가 3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요. 그게 진짜 이게 군이 맞아? 이 4가지가 성립이 돼. 실제로 4가지가 성립이 되는데요. 그건 바로 이런 곱셈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군이란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죠. 지금 3차 방정식을 지금 군으로서 표현을 3차 방정식이래. 3차 방정식의 해를 그 치환 방법을 모은 게 군인데 아직 우리가 3차 방정식의 일반회가 있는 거를 그 일반회가 있는 걸 우리가 표현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걸 증명을 못했죠. 그 증명 과정입니다. 증명 과정이 필요해요. 같이 보죠. 자, 이제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걸 군으로 만들 수 있어. 군의 의미까지는 알겠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야 되죠. 3차 방정식의 해가 있는 거를요. 그걸 군으로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잉여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류? 잉여류. 잉여가 뭐예요? 잉여인간. 뭔가 남아 도는 거죠. 자, 그런 류인데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자, 부분군 알아요? 부분군이 뭐예요?
맞습니다. 이게 원래 군이면 이 안에 또 군이 있으면, 또 군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항등원도 있고 역원도 있고 결합법 있고 만족하고 다침성지도 있는 애가 이 안에 또 있어. 한마디로 이게 군인데 요만큼만, 예를 들어 이만큼만으로도 군이 된다.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부분군이 되는 거예요. 군의 성질을 만족하면서 이 안에 포함이 되니까요. 이런 걸 부분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분군을 알면 원래 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안에 군을 통해서 원래 군을 분할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잉여류 개념인데요. 잉여류 개념 같이 한번 보죠. 자, 잉여류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여요? 여기가 아니구나. 자, 여기 보여요?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아까 요게 부분군이죠. L하고 A가 이게 부분군이에요. 딱 보면 부분군을 이룹니다. 실제로 LL 하면은 L이 나와요. 그쵸? 이거를 정지를 두 번 해봐요. 그럼 정지니까 L이 맞죠? 그리고 AL, A가 뭐예요? 아까 전에 그쵸? 회전 한 번 하고 다시 정지를 하면 회전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요 AL 하면은 A가 나온다.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회전을 했다가 정지하면 회전 나오고. LA는 자, 정지했다가 회전하면 회전 나오고.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AA는요? A 곱하기 A는요? 그렇죠. 회전이 아니구나. 자, 이게 접었다가 또 한 번 접으면 그대로겠죠? 알겠죠? 회전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회전이 아닌데 접은 건데, 자, 이렇게 해요. 이런 게 부분군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군의 성질을 만족하죠. 항등원, 역원, 결합법칙, 다침의 성질을 모두 만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분군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 부분군에 지금 저희가 잉여류가 뭔지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부분군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부분군이라고요. 그렇죠? 집합이죠. 자, 이게 군이 성질을 만족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어디 갔어? 그렇죠. 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L이에요. L. 자,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분군은 맞아요. 부분군인데 여기다 R을 곱해봐요. R이란 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바로 이거죠. 바로 120도 회전. 이걸 곱해보면, 자, 지금 어디에 했어요? 좌에다가 있죠. 좌에다 하면 실제로 얘랑 연산이 돼서 이건 정지해 있는 거니까 R을 곱해도 그냥 R이겠죠. 그리고 R 곱하기 A가 뭐예요? R이 어떤 거라고 했죠? 그렇죠. 120도 회전. 그리고 A는요? 120도 회전했다가 A는 바로 이거죠. 접은 거예요. 그러면 120도 회전을 이렇게 해봐요. 그렇죠? 그러면 회전하면 뭐가 돼요? 회전하면 뭐가 돼요? 이걸 이렇게 회전해봐. 그러면 뭐가 돼?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2가 되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A라니까 이걸 반으로 접어봐요. 접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렇게 되죠. 2, 1, 3이 되죠.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1, 2, 3에서 지금 2, 1, 3이 된 거죠. 알겠죠? 뭐가 돼요? 1, 2, 3에서 2, 1, 3이 됐다. 그게 어디 있어요? 1, 2, 3에서 2, 1, 3이 된 거. 1, 2, 3에서 2, 1, 3 된 거. 바로 여기 있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R 곱하기 A가 C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좌잉여류예요. 그러니까 좌에다가 곱했잖아. 왼쪽, 좌, 왼쪽에다가 곱하니까 이런 게 나왔다. 알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부분군이 LA잖아요? 그런데 여기 L하고 A를 뺀 나머지를 좌에다가 하나씩 부품한 거예요. L하고 A 빼면 RSBC가 나오죠. RSBC를 각각 그 부분군에다가 곱하면 그때 나오는 이게 좌익잉여류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랑 집합은 순서, 원수의 순서는 관계가 없죠. RC랑 C, R이랑 같은 거예요. 얘랑 같고, 또요, 얘랑 같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바로 전체 군은 이 부분군이 있고요.
이 부분군에 의한 좌잉여류가 이렇게 있는 거죠. RC랑 뭐가요? BS. 뭐 SB라고 하고 되고 CR로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LA. 자, 이게 부분군이었죠. 아까 전에. 그쵸? 부분을 이루는 군인데 얘가 그냥 군을 분할을 한 거죠. 좌잉여류를 통해서요. 이렇게요. 알겠죠? 각각이 좌잉여류고요. 자, 이렇게 했어요. 좌잉여류가 있다면, 즉 좌에다가 곱한 게 있으면 우에다가 곱한 것도 있겠죠. 자, 그게 바로 우잉여류입니다. 자, 우잉여류는 바로 우에다가 곱했는데요. 똑같이 RSBC를, 그쵸? 요게 포함 안 돼. RSBC를 우에다가 곱하면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RB랑 SC, BRCS가 있는데 얘는 얘랑 같죠? 얘는 얘랑 같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분군과 그리고요. 그렇죠. 우잉여류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부분군은 원래 군을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분군을 알면 원래 군을 분할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할이 어느 정도 되네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좌잉여류하고 우잉여류가 지금 같나요? 다르나요? 같아요? 달라요? 잘 안 보이네. 다르죠? 다르죠? 지금 불을 다 껐는데 다르죠? 좌잉여류하고 우잉여류가 지금 다릅니다.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보통은 다른데 같을 때도 있다고요. 그 같을 때가 언제요? 그 같을 때가 바로 교대군일 때입니다. 알겠죠? 뭐일 때? 교대군일 때. 자, 교대군은 순환군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교대군의 대표적으로 S가 있는데요. 자, 여기 L 그리고요 R은 어디 있어요? R 그리고요 S는요 이겁니다. 자, 얘네 세 개가 집합 안에 같이 들어갔을 때 이걸 교대군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냥 이거 회전한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회전해봐요. 이걸 이쪽으로 회전해볼게. 이걸 이쪽으로 회전해봐요. 그러면 120도 회전에 해당하죠? 그게 R이고요. 이걸 또 한번 회전해봐요. 그럼 240도 회전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걸 또 한번 회전해봐요. 그럼 360도 회전이죠? 그거는 그냥 1, 2, 3하고 똑같죠? 그게 바로 L입니다. 그래서 LRS, 이걸 교대군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순환군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대군도 어때요? 군이면서 LRS가 바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한마디로 LRS가 여기 있죠. 이 부분군이에요. 부분군이니까 그냥 군의 일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이거 자체도 군이 되죠. 자, 이런 거 교대군이면서 이런 거 교대군이면서 부분군인 거. 자, 그러면 이러한 교대군, 즉 순환군을 이용하면 좌우 잉여류의 분할이 같아지게 됩니다. 자, 볼게요. 자, LRS를 뺀 나머지 애들을 좌에 곱하는 걸 우리가 좌잉여류라 하죠. 이렇게 나온 것들을요. LRS를 빼고 나머지 누가 있어요? LRS 빼면 그렇죠. ABC가 있죠. ABC 각각을 좌에다가 이렇게 계산합니다. 곱하기.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곱하기라는 건 그 군 안에서의 연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연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산하면 뭐예요? 이거는 정지니까 A가 나오고 A 곱하기 R은 한번 해볼까요? 자, A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R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렇죠? A 곱하기 R 실제로 해보면 자, 이걸 해보면 우선 이게 나오겠죠? 1, 3, 2 그리고 그거를 해보면 돼요. 해보면 자, 같이 볼게요. 1, 2, 3을 지금 A 뭐예요? A 접는 거죠. 이렇게 접어보면 1, 3, 2가 되죠. 1, 3, 2에서 120도 회전, 이게 R이거든요. 120도 회전하면 여기서 120도 회전하면 3이 2가 되고 2가 1이 되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결국 1, 2, 3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1, 3으로 된 거죠. 1, 2, 3이 2, 1, 3 2, 1, 3으로 된 걸 여기서 찾아보세요. 2, 1, 3으로 된 거 2, 1, 3으로 된 거 여기 있네. 자, 여기 있죠. C입니다. C. 그래서 뭔가 이상했다. 지금 120도를 왜 항상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반대로 해봐요. 반대로. 미안해요. 아까 전에도 제가 요거 회전이 반대 회전이라고 했죠? 반대 회전.
그렇죠. 반대로 해봐요. 그러면 좀 이상했어.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다. 자, 이게 1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하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이쪽으로 하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돼요. 알겠죠? 그러면 1, 2, 3이 뭘로 바뀐 거예요? 3, 2, 1. 1, 2, 3이 3, 2, 1로 바꾼 거. 3, 2, 1. 그렇죠. B죠. 3, 2, 1. 그러니까 그냥 접은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고요. 그렇죠? B가 돼요. 그래서 나타낸 게 AR 곱하면 B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좌행걸, 좌잉여류. 자, 이번에 우에다가 해볼까요? 우에다가 한 게 우잉여류인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잉여류하고 우잉여류가 같습니다. 얘는요, A, B, C는 그쵸? 좌잉여류하고 우잉여류가 다 같아요. 다 같죠? 다 같은 군이죠. 그쵸?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대군, 순환군을 이용하면 좌우 잉여류가 같아집니다. 이러한 군, 아까 전에 얘도 부분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도 부분군이 맞아요. LRS, 이 교대군, 이 부분군 맞아요. 그런데 이걸 부분군으로 삼으면 얘한테서는 얘를 부분군으로 삼으면 좌잉여류하고 우잉여류가 달랐잖아요. 맞죠? 다르죠? RC, BS인데 얘는 RBCS로 잉여류가 달랐어요. 근데 여기서는 교대군을 사용하면 좌우 잉여류가 같아집니다. 좌도 잉여류가 이렇게, 우도 이렇게 같죠?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좌우 잉여류가 같다.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좌우 잉여류가 같을 때의 이 부분군, 아까 이게 부분군이라는데 이 부분군을 뭐라 한다? 정규 부분군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는 부분군은 부분군인데 바로 정규 부분군이죠. 알겠죠? 왜냐하면 얘로 인해서 나오는 좌잉여류와 우잉여류가 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를 무슨 부분군이란다? 좌잉여류와 우잉여류를 갖게 하는 이 부분군을 정규 부분군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정규 부분군은 바로 교대군이 정규 부분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요, 이 정규 부분군은 어때요? 그 안에 또 다른 정규 부분군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안에 또 다른 정규 부분군. 그렇죠? 바로 움직이지 않는 얘 자체가 이 정규 부분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규 부분군이면 어떻게 되죠? 부분군이 또 아까 얘를 나눌 수 있겠죠? 얘만 봐요. 얘만. 얘의 부분군이 얘라고요. 얘의 특히 무슨 부분군? 정규 부분군이 얘라고요. 자, 그러면 얘가 또 정규 부분군이 돼요. 좌잉여류와 우잉여류가 같다고요. 해볼까요? 좌잉여류와 우잉여류가 같은지 요것만 봐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죠. 아까 전에 이렇게 나왔으면 요거 뺀 나머지를 생각해봐요. R하고 S죠? 이 안에서만 생각해봐요. 그러면 좌를 이렇게 하면 R이 나오고 여기다가 당연히 S 이렇게 하면 S가 나오죠? 맞죠? 좌잉여류하고 그리고요, 이거 먼저 우잉여류하고 당연히 뭐겠어요? 이게 항등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지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R이 나오고 이것도 뭐가 나와요? 그렇죠? 이것도 S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나 같죠? 좌잉여류, 우잉여류 같으니까 L도 여기서 정규 부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분명히 얘기했지만 정규 부분군은 바로 좌잉여류와 우잉여류가 같이 나오게 하는 그런 부분군을 우리가 정규 부분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전체의 정규 부분군은 얘가 되고요, 얘 정규 부분은 또 얘가 돼요. 이게 왜 중요한데요? 자, 이제 얘기를 해주죠. 자, 어떤 얘기냐? 정규 부분군의 관점을 두세요. 바로 3차 방정식의 해가 구해진다는 얘기는요, 바로 얘의 정규 부분군이 나오고 또요, 얘의 정규 부분군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그렇죠? 이 최종 L 값이 나올 때까지, 항등원이 나올 때까지, 항등원 군이 나올 때까지 된다고요. 알겠죠? 다시, 얘의 부분군, 그냥 부분군 아니에요. 얘의 무슨 부분군? 정규 부분군이 얘고요, 얘의 정규 부분군이 얘가 된다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돼서 결국 최종 항등, 이게 항등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고 여기서 곱셈표에서 항상 등식이 만족되는 걸 말하니까 얘가 항등이거든요. 얘랑 해봐요. 같은 자신 나오죠. S랑 얘. 그러니까 이게 항등이에요. L이 항등인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항등까지 나오는 군인 경우
정규 부분군, 얘의 정규 부분군은 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이 시리즈를 바로 정규 부분열이라고 합니다. 또는 부분 정규열이라고도 하죠. 알겠죠? 특히 얘가 무슨 군인지 아세요? 얘 다 아벨군입니다. 아벨군이 뭔데요? 자, 아까 전에 군이 뭐라고 했죠? 군이란 건 바로 항등원과 여건과 결합법칙과 다침이 성립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교환법칙이 뭐예요? 그렇죠. 순서를 바꿔도, 그러니까 L 곱하기 R을 하든, 그럼 뭐가 나와요? R이 나오죠. R 곱하기 L을 하든, R이 나오죠.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똑같은 값이 나오면 그게 바로 그렇죠. 교환법칙이 성립되는 건데요. 그렇게 교환법칙까지 성립되는 군을 우리가 아벨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도 아벨군이고요. 얘도 아벨군이면서 정규 부분군이고요. 얘도 아벨군이면서 정규 부분군이요. 이렇게 정규 부분군, 정규 부분군 이렇게 열로 나타내는 게 바로 정규 부분열이죠. 부분 정규열 이라기도 하고요. 그런데 얘가 군 자체가 다 아벨군이기 때문에 교환법칙이 성립되는 군이기 때문에 바로 아벨 정규 부분군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요.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대칭적이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같다는 얘기는 순서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도 서로 같다는 이야기, 즉 교환법칙이 성립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결국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데요? 이거요. 바로 아벨 정규 부분열이 있으면, 결국은 이거예요. 뭐가 있으면? 아벨 정규 부분열이 있으면 S3가 아벨 정규 부분열이 있잖아요. 이러면 S3는 바로 가해군입니다. 즉 해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S3가 지금 아벨 정규 부분열을 만족하죠. 그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얘를 지금 이 정규 부분군으로 있고 이걸 또 얘로 나누죠. 자, 이렇게 될 때, 이 열일 때는 바로 정규 부분열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아벨 정규 부분열을 만족할 때 가해군이라고 합니다. 가해군이 뭐예요? 그렇죠. 분해가 가능한 군이에요. 자, S3가 아벨 정규 부분군을 가짐으로 가해군이다.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3차 방정식에 일반해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증명이 됐네요. 뭐가 증명됐어요? 그렇죠. 3차 방정식에 일반해가 있다는 걸 군으로서 증명을 했어요. 3차 방정식에 일반해가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해의 치환의 합인 S3가 아벨 정규 부분열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S3가 무슨 부분열을 아벨 정규 부분열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 아벨 정규 부분열이 뭔데요? 바로 이거죠. 아벨 군인 S3를 또 다른 아벨 정규 부분군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걸 또 다른 아벨 정규 부분으로 할 수 있다. 언제까지? 항등 1까지 나올 때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차 방정식하고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아벨 정규 부분열이 지금 이렇게 하고, 이거의 아벨 정규 부분열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S3고 이거의 아벨 정규 부분 군이 이거고 아벨 정규 부분 군이 또 이거예요. 이걸 열로 나타낸 게 이거고, 이런 열이 있으면 이게 바로 가해군이다. 즉 3차 방정식은 해가 있다. 이 말로 표현이 가능하던데 왜 그런지 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이거는 최확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3차 방정식과 관련이 있고요. 이거는 바로 보조 방정식과 관련이 있고, 이거는 바로 근해 공식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정규 부분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체로서 설명하면 체의 확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3차 방정식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3차 방정식의 대칭군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식으로 치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직 3차죠? 3차 대칭군이죠. 해가 3개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치환이 가능한데 미지수가 몇 개니까? 3개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차수가 3개니까.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뭐예요? 자, 정규 부분군. 그쵸? 그런데 이거는 y는 uv로 놓고 2차 방정식 형태로 바꾼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차수가 떨어지고 있죠. 체는 확대되고 있죠. 바로 정규 부분군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또 이렇게 돼서
U 세제곱이 알파가 이제 근이죠. V 세제곱이 베타로 이렇게 푼다. 이게 바로 L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는 Y에 3차가 있죠. 3차 대칭군하고 뭔가 관계성이 있겠죠. 그리고 얘는 Y는 U 플러스 V로 놓고 2차로 바꾸니까 얘는 차수가 떨어지죠. 근데 채는 확대되죠. 정규 부분군과 관계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Y가 자체가 없네요. Y가 없네요. U 세제곱은 알파, V 세제곱은 베타로 푸니까 이거는 이제 Y가 없는 항등원과 관계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자, 여기 보면 아벨 정규 부분열이 결국 만들어지면, 이렇게 쭉 만들어지면 이거는 해가 있다는 겁니다. 가해군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체로서 설명하면 체의 확대를 말하고요. 차수는 감소하는 걸 말하고요. 알겠죠? 자, 박승한 교수님의 책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책 이름 뭐지? 현대대수학이죠. 네. 자, 그런데 이 책을 보면 페이지 428쪽에 이 말이 나옵니다. 5.11 가해군과 다항식의 가해성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 결국 이 말은 결국 다항식 이제 몇 차, 그 가해성, 분해성을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 아까 표시가 조금 다른데, 아까 표시는 이렇게 했죠. S3, A3, L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G 그냥 A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런 형태로 일반형으로 나타서요. 그쵸? 이게 A에 해당하고 아까 전에 이 부분이 S에 이게 S에 해당하고 이 부분이 A에 해당하고 이게 L에 해당하고, L은 여기선 E라고 났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할 때 이거를 뭘 한다? 부분 정규열, 정규 부분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결국 쭉 내려봐요. 쭉 내려가서 특히 이게 무슨 군일 때? 아벨군일 때. 한마디로 이게 다 아벨군.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 군일 때, 자, 이걸 아벨 부분 정규열 또는 아벨 정규 부분열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될 때 이때 G를, 이게 아벨 부분 정규열이고 이때 G를 뭐라 한다? 이렇게 쭉쭉쭉 나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 G를 뭐라 한다? 이 G를 가해군이라고 합니다. 가해군. 알겠죠? 가해군이라는 건 결국 일반 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같이 볼게요. 대칭군 S3 아까 전에 봤죠? 이 S3는 가해군일까요? 가해군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L, 아까 전에 L로 놨는데 여기서는 그냥 항등이니까 1로 놨네요. 그렇죠? 자, 가해군 맞아요. S3. 자, 그리고요 S4도 실제로 보니까 가해군 맞아요. 그래서 각각 무슨 열을 만족하죠? 그렇죠? 아벨 부분 정규열을 만족하니까 S3와 S4는 가해군이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n이 5 이상일 때는 Sn과 AN은 그 가해군이 아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증명 한번 해보죠. n이 5차, 그러니까 5차, 이거는 5차 방정식의 일반해가 있냐 없냐랑 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군으로서 다시 한번 나타낸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면 요게 굳이 쭈루룩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뭘 썼어요? 이게 존재한다면, 여기서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가해군이 된다고 가정하자. 가해군이 되려면 부분열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 쭉 내려가 보면 뭐 이런 내용은 넘어가고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이건 아벨 부분 정규열이 아니래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렇죠. 가해군이 안 돼요. SN, N이 특히 5차 이상일 때 S5, S6, S5, S6, S7, S8 이거 다 가해군이 아니라고요.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가해군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벨 정규 부분열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의 역사는 바로 5차 방정식에 일반해가 있느냐, 그리고 그 이상의 일반해가 있느냐, 이건 건데요. 쭉쭉쭉 하다 보니까 5차에서는 헷갈려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군의 개수, 그리고 대칭신호, 추한수학, 그리고 라그랑지 분해식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방정은 바로 체확대인데요. 바로 이 체확대, 아벨이 말한 체확대에서 바로 5차 방정식에 일반해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왜냐하면 5차 방정식 분해식은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요. 체로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친 게 바로 누구예요? 맞아요.
바로 갈루아의 군론이죠. 갈루아는 여기에서 치환이라는 말이 진짜 중요하고 여기서 체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체의 자기동형 함수에 대해서, 즉 체의 치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죠. 자, 그것과 근해 공식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체의 자기동형 함수의 집합을 뭐라 한다? 그걸 군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동형 함수의 집합, 다른 말로 치환의 집합, 다른 말로 대칭이동의 집합. 왜? 자기동형 함수, 치환, 대칭이동 같은 말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 예를 한번 보죠. 3차 방정식 우리가 해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근이 3개가 있으니까요. 그 3개의 치환 방법을 모았어요. 치환 방법을 모으니까. 그렇죠. 3팩토리니까 몇 개? 6개가 모아지겠죠. 6개가 실제로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군으로서 표현할 수 있죠. 왜냐? 이거 묶음이 군이니까. 이걸 묶는 게 군이니까. 그게 군이에요. 몇 차 대칭이고 3차 대칭이고. 그게 S3고요. 자, 이렇게 쭉쭉쭉 해보니까 결국 이러한 S3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 국셈표를 통해서도 군의 성질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이게 증명이 되는지 이제 표현을 해봐야겠죠. 바로 잉여류를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부분군이라는 건 원래 군 안에 있는 또 다른 군인데요. 이걸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 좌로 곱해서 나머지 원소들을, 그러니까 여기 안 포함된 나머지 원소들을 좌로 곱해서 하는 게 바로 좌잉여류, 우로 곱해서 하는 게 우잉여류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좌잉여류와 우잉여류가 다르죠. 이렇게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을 때도 있어요. 언제요? 바로 교대군, 순환군이로 하면, 바로 이러한 부분군으로 하면 좌잉여류와 우잉여류가 같아지죠. 교대군, 순환군이라는 건 바로 이거를 회전시키는 걸 말해요. 뭐가 있어요? LRS의 합친 것을 우리가 바로 교대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바로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좌우 잉여류가 같은 이 부분군이 너무 중요해요. 이러한 교대군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다른 말로 뭐 한다? 바로 정규 부분군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 정규 부분군에 여기 안에 있죠. 맞죠? 그걸 또 나눌 수가 있다고요. 뭘로요? 그렇죠. 항등적인 예로, L로, 뭐 I라고도 하는데 바로 예로 나눌 수가 있던 거예요. 진짜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정규 부분이에요. 왜요?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아니 좌랑 우랑 잉여류가 같네. 이 안에서의 정규 부분이 또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아벨 정규열, 그렇죠. 아벨 정규열, 바로 얘 정규 부분군이 바로 얘고, 얘 정규 부분군이 바로 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항등원급까지 가면, 그 군까지 가면 우리가 이걸 아벨 정규 부분열, 이렇게 쭉 나타낸 열을, 이 쭉 나타낸 열을 우리가 아벨 정규 부분열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이 있을 때 S3가 계속적으로 나눠지니까 이건 가해군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건 군의 표현이고, 이거와 1대1 대응되는 게 바로 3차 방정식은 일반해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중요한 건 아벨 정규 부분열이 있으면 일반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 아벨 정규 부분열이 있으면요. 그런데 5차 방정식 이상은 이 아벨 정규 부분열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쭉쭉쭉쭉 내려가는 정규 부분열, 정규 부분열, 정규 부분열,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해보니까 없어. 모순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없다는 거 우리가 밝혀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일반해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5차 방정식의 분해체는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럼 5차 방정식의 이상의 고차 방정식 다 일반해가 없다는 건 어떻게 증명해요? 예, 그 이상은요, 바로 아벨 정규 부분력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요거 하나로 해결되네요. 아벨 정규 부분열을 만들 수가 없다. 아벨 정규 부분열을 만들 수가 없다. 고생했어요. 군론의 역사였습니다.